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the beautiful startup campus here in Pangyo. My next guest is Mr. Charlie Shin from Neowise. Welcome. Welcome. Welcome to you. So tell us a little bit about Neowise. Can you introduce the company for us? Yes. 저희 네오와이즈는 네오와 wisdom 두 가지가 합쳐진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저희 딸과 2020년도에 천문대에 가갖고 하늘을 딱 봤는데 거기 혜성이 이렇게 쭉 지나갔었어요. 그 혜성 이름이 네오와이즈였고 그 네오와이즈의 이름을 보고서 딸이 너무 이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네오와이즈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eah, I like that story a lot. I always like names that have some sort of grand significance. And so this comet that comes through the sky every 6,800 years, not very often. And as you mentioned, it's a combination of new and wisdom. So I'm curious, what kind of new products or new wisdom is your company offering us? 요즘의 시대는 이제 AI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AI가 피지컬 AI 형태로 해서 우리의 일상에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근데 그 피지컬 AI가 과연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 공간을 디지털화 시켜서 진행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디지털화된 곳에서 로봇이나 드론 같은 거는 끊임없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뮬레이터 공간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우리의 피지컬 영역에서도 그 AI가 시뮬레이터 공간에서 학습한 것들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오와이즈는 세 가지 기술로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오사이트, 그래서 어둡거나 안개가 낀 그런 것들을 잘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엣지 AI라고 해서 MPU에서 동작을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2D에서 3D로 바로 변환해 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 변환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현실 공간을 3D 공간으로 바로 인식을 하고 2D 카메라로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시뮬레이터 안에 집어넣어서 시뮬레이터 안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네오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ight. So as you mentioned, we're kind of in a new era of technology. And so one of these new areas is, as you mentioned, physical AI. So we're taking AI from just something behind the computer screen and actually transforming it into physical spaces. Yes. And so to do that, your company has the three services, like you mentioned, NeoSight, NeoTwin, NeoSim. And even though they all perform different functions, they're kind of related in a process, right? Yes. So can you tell us again a little more detail exactly what the three steps are there? NeoSight, NeoTwin, and NeoSim. 먼저 네오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오사이트는 로봇이 또는 드론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드론이 365일 24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구에는 밤이 존재하죠. Right. 그래서 어둡게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데서 잘 보일 수 있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갖다가 인지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밝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네오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Right. So in these environments that are very dark, where it's hard to see, so for drones or for robots, you have to be able to translate that dark image into something visible. So that's NeoSight, right? Yes.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안개가 끼는 지역들도 되게 많죠. 그렇게 됐을 때 로봇이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네오사이트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세상에 나와서 제품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o not only for darkness, but also dusty or foggy environments where the visibility is not clear, you can use this technology as well.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네오트윈이라는 것입니다. 네오트윈은 기존의 3D를 인식하려면 라이다 같은 걸 갖다 써야 됐습니다. 저희도 라이다 같은 걸 많이 썼었는데 라이다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안개가 끼거나 이랬을 때는 라이다가 동작을 못해요. 즉 악천후가 생겼을 때 지금처럼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라이다가 그렇게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다는 드론에 올라가게 되면 파워도 많이 먹게 되고 무게도 증가하기 때문에 드론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줄이게 되죠. 물론 이제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2D에서 바로 3D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비용적으로도 좀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구현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두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3D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쪽 눈을 딱 가리게 되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미지는 2D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세상이 3D라는 것을 알고서 한쪽 눈만 있다 하더라도 3D를 인지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2D를 갖다가 보고서 아 이거는 3D 공간이면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겠다라는 걸 인지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 기술은 기존에도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학습 모델이 점점 더 고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훨씬 더 하드웨어적인 퍼포먼스는 줄어든 상태에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 있게 되고 저희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2D to 3D를 바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공간을 갖다가 카메라로만 쭉 찍으면 바로 3D로 나올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은 솔직히 얼마 전에 되게 그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러한 사고 현장에서 드론이나 카메라로 쭉 찍게 되면 그 공간을 갖다가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사이트에서 밝게 보이는 기술을 갖게 되면 실제로 그 건물이 무너진 상태에서 생존자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 생존자의 위치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더 빠르게 파악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죠. Right. I think that technology is really fantastic that it changes 2D to 3D. But as you mentioned, what makes it really unique is the speed. As far as I understand, that process often can be like a weekly process, but you've shrunk it down to hourly. Yes. That's how fast it can now do that process. So like you said, it's almost like in real time, you're getting 2D information into a 3D space. And somewhere like, as you mentioned, if there's an earthquake or another natural disaster, you can send in drones or send in robots and they can get the information out to you quickly. And as far as I understand, it also works not on a cloud basis, right? It's all internal. So that's a big benefit of that technology.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서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키면 시킬수록 AI의 정확도는 높아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2D 이미지를 보자마자 3D로 만들 수 있는 많은 AI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파인 튜닝을 해갖고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2D에서 3D로 만들 때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적게는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Right. 이렇게 걸렸던 시간을 갖다가 저희는 10초 이내로 그걸 줄였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10초 이내로 줄이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빠르게 3D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측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찾는다라든지 아니면 이상 상황을 찾아낸다라든지 이런 쪽에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산업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재난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도 쓸 수 있고 또한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Yeah, I was going to ask you, who are some of the clients who are using this technology? Because it seems very specialized, but actually when I read your information, there's a lot of applications and a lot of companies who can actually use this technology. 맞습니다. 지금 아까 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오사이트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또는 로봇에 들어가는 눈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저희의 비즈니스 상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CCTV에서 저희 기술을 갖다가 적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Okay.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에서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보면 GOP라 그래서 적과 이제 적의 동태 아니면 경계선의 동태 같은 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보통 이제 적외선을 많이 써요. 인프라레드를 갖다 많이 쓰게 되는데 인프라레드를 먼저 쫙 보내게 되면 주변이 다 환하게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제 한국 같은 곳에서 여름이 되게 되면 벌레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인프라레드를 쫙 보내게 되면 벌레들이 이 앞에서 막 움직여서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움직이는 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벌레가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Right. It's going to mess up the signal and 맞습니다. 그래서 디텍팅에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패시브 소자라고 얘기를 하죠. 있는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밝게 보이게 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벌레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굳이 관측할 필요 없이 잘 깨끗하게 보이는 기술들이 있고요. 두 번째 네오 트윈 같은 경우에는 군 용도로도 많이 쓰일 수 있고요. 드론의 자율 비행에 쓰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드론이 움직였을 때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슬램이라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기술들을 기존에는 라이다를 갖다 써서 자기 위치를 알았다고 하면 지금은 비주얼 슬램이라고 보통 하죠. 빠르게 2D에서 3D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 기술을 통해서 자율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 같은 환경에서 construction. 예, 건설 자재들을 놓고 건설을 쫙 올렸을 때 2D 카메라로만 쭉 스캐닝만 해도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계도대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 심 같은 경우에는 Right, we haven't really talked about the last one, NeoSim. So I understand that's also related to this sort of 2D to 3D process, but this is actually about building the 3D environments, right?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2D에서 3D, 원래는 저희가 드론의 자율 비행에 집중을 해서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하다가 요소 기술들을 하나씩 개발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드론의 자율 비행을 이곳에서 진행을 하려고 보게 되다 보면 드론을 이제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상황에서 날게 되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요. 건물에 부딪힐 수도 있죠. 자, 드론이 잘 날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컨트롤하다 보면은 충분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You see videos all the time of drones crashing into things.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드론을 갖다가 우리나라나 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이란 전쟁에서도 드론으로 해갖고 뭔가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또 드론이 일어났을 때 방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이걸 컨트롤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이 실 공간에서 그런 컨트롤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Of course. 그래서 우리가 전투기 조종사들도 보게 되면 전투기를 실제로 그 비행하기에 앞서서 시뮬레이터 공간 안에서 전투기를 실험을 하고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략 한 95%의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Okay. 드론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이 그 프로펠러가 고장나서 또는 추락해서 또는 나무에 부딪혀서 일어날 수 있는 비용들이 굉장히 Having to 많거든요. fix that kind of problem, 맞습니다. that would be way more expensive. 근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이쪽 성남의 경우에도 비행 금지 구역들이 되게 많아서 드론을 마음대로 띄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또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은 드론을 띄우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Right.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어떤 첩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밤에 드론이 움직여서 무언가를 보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밤에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낮에 드론을 띄워서 2D to 3D로 해서 그 공간을 갖다 가상으로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 기상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면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거기서 충분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 공간에 딱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훨씬 더 수월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측면으로 저희는 네오심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요. 실제 로봇이 자율주행을 한다라든지 또는 강화학습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모두 다 시뮬레이터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as you mentioned, there's so many spaces where right now it's not always easy to get access with a drone. And of course, these drone operators, they need to practice beforehand before they send these expensive machines in. But sometimes it's against the law or it's nighttime and there's regulations about that. So with this NeoSim technology, you can use those 2D information that you gather during the day, for example, rebuild the space and then practice in that simulation space. And that's much cheaper than risking the damage to the drones, right? 맞습니다. And so, as I mentioned, there's a lot of applications for this. So one of them obviously is for defense and security as well.
I'm sure B2G, probably also governments would be interested in this kind of technology. So what do you think the markets are for NeoSIM? Who would be interested in this? 첫 번째로는 그 니오심의 경우에는 그 군에서 보게 되면 드론 전사를 양성한다라는 쪽에서도 활용이 매우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빌딩 인스펙션을 갖다가 드론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오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B2G 쪽에서는 군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2B 영역에서는 산업 용도로 해갖고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서 2D to 3D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의를 갖다가 되게 많이 받는데요. 올해 한 8, 9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 그 니오심이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Okay. 그때 바로 재난 상황을 2D to 3D를 통해서 네오 트윈을 통해서 바로 시뮬레이터 안에 집어넣고 시뮬레이터 안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실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Yeah, I really like how integrated the technologies are. I think that makes it quite unique because I'm sure there are other companies who do parts of the process, but the fact that you can get these high quality photos in dark conditions, then you can build the 3D images from it and 3D spaces, and then you can actually use that for simulation. That seems like a very logical pipeline Yes. That your company has developed.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리얼 투 심, 즉 현실 공간을 갖다가 시뮬레이터 공간에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심 투 리얼, 즉 시뮬레이터에서 했던 것들을 리얼 월드에서 얼마나 정합도가 높게 구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피지컬 AI 안에서 처리가 될 거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 것들은 로봇과 드론의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개발을 해갖고 배포하는 것이 저희의 그 가장 큰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이것이 되면 저희는 최소한 팔란티어를 능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 we might actually see all of this technology get put together to make an independent drone Yes. OS software, and then maybe in Korea, rather than Palantir, it will be NeoWise who's number one Yes. in that field. Well, that would be great. So in connection with that, what are some of the other markets that you're looking to expand into? I imagine not only in Korea, but other places would be interested in this technology. 지금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 중이라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UAE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Okay. 그래서 저희는 미국, 일본, UAE 이런 쪽으로 좀 성장을 하게 될 것 같고 보통 한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되게 매력적으로 Right, 생각하지 America and 않습니까? Japan are huge 예. markets, right?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보는 시장이 이제 유럽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산 지역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다음 필리핀 이런 곳에서 이제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곳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할 때 저희가 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공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eah, I really like that aspect of it because you never know when disaster is going to strike. And often in those moments, time is so important. 맞습니다. You can't afford to make mistakes. You can't afford to waste time. So to be able to go into these environments that are completely changed because of a disaster, buildings have fallen down or bridges have crumbled, and then to get information quickly, that's really going to save a lot of lives, I think. 맞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그 화재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족보행 로봇이나 이족보행 로봇 안에다 집어넣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지금은 솔직히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화재를 끄다가 이제 순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도 로봇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가 어떻게 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2D to 3D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로봇이나 AI가 인간이 하기 어려웠던 또는 인간한테 굉장히 위험했던 Right, 그런 dangerous. 일들을 되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ight, and that's another great application during the fires because there's a lot of smoke as well, so you can't see anything, obviously. 맞습니다. So another place where that simulation would be so useful to get robots in there and save human lives, actually. 맞습니다. Let me ask you a last question then, because we are here in Pangyo. As we know, this is the startup campus. So what does this space mean for a company like yours, and why is Pangyo such an important place to be located as a startup?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봤을 때 보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보면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했죠. 지금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보다 이제 한참 3, 40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요. 3, 40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판교를 보게 되면 판교가 대한민국에서 되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들은 여기 다 모여 있고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많은 그 인력들이 여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인력들이 되게 많고요. 또한 국가에서 판교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주다 보니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장소 이런 게 비싸서 못 들어가는 곳들이 많은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판교에는 그런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많고 보육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는 너무나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 되게 편하고요. All right. 네. So you grew up idolizing this American dream, but maybe kids nowadays are going to be thinking about the Pangyo dream. That's the new version of that. All right. Well, thank you for coming in and sharing about that. I think it's a really great company and great technology as well. And I wish you good luck in the future. 네, 감사합니다. 네.